여러분 반갑습니다. 시촌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시골집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시골이죠. 멀리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. 여름에는 이런 모습이고 겨울에는 이런 모습이에요. 여기가 어디냐? 여기는 강원도 정선입니다. 제가 이 집을 딱 보니까 나는 진짜로 찐 시골 생활 해보고 싶다. 그런 분들한테 어울릴 수 있는 집인 것 같아요. 딱 봐도 집이 정말 시골이잖아요. 집이 이렇게 있고 집 앞쪽 이쪽으로 펼쳐지는 전망이 참 좋습니다. 뻥 뚫려 있고 시원시원하고 농지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참 멋집니다. 겨울에는 이런 모습이에요. 자, 이 집을 보면은 땅이 99.8평으로 거의 100평이고요. 집은 20평입니다. 그런데 집이 상당히 커 보이죠? 이게 제시외 건물이 27평이나 돼요. 모두 합해서 47평, 모두 경매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원래 집이 있고, 여기 다락, 요 다락도 제시외 건물이고요. 요 앞에 있는 요 현관, 요것도 제시외 건물. 그다음에 집 뒤에 있는 창고, 요것도 제시외 건물. 모두 경매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이 집이 목조주택으로 20평이죠. 자, 그런데 이게 언제 지은 집인지 허가일, 착공일, 사용 승인일 등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집이 원래 모습, 옛날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겠어요. 다만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지번 변경, 지번 일체 조사 정리하면서 1997년 당시에 건축물 대장이 이제 만들어진 것 같아요. 아마도 그 전부터 집이 있었던 것 같고 현재 이런 모습으로 리모델링이 좀 된 게 아닌가 추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. 주변을 좀 더 보겠습니다. 여기 경매 물건이 있고 그 뒤쪽으로 집이 하나 더 보이는데 이 집은 어떤 집인지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. 그리고 도로 건너편에 이렇게 간판이 보이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호암면이 아니고 화암면입니다. 고추 공동 선불장이 아니고 선별장, 글자가 좀 떨어졌네요. 아무튼 여기가 고추 농사를 많이 짓는 마을인 것 같습니다. 여름에 땡고추 맛있죠. 집을 약간 반대편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. 여기에도 이렇게 제시외 차양이 있네요. 여기서 또 반대쪽을 보면은 여기에 학교가 보입니다. 초등학교인데요. 이렇게 초등학교 울타리가 보이고, 그래서 이 건물은 이 학교 안에 있는 건물입니다. 아마도 이제 선생님들이 이용하는 숙소가 아닐까 싶고요. 운동장을 보시면은 학교가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. 야, 이런 곳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면 참 좋죠. 백전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. 학교도 참 아름다운데요. 이 동네에는 이 백전초등학교에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궁금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가봤습니다. 전교생은 29명, 1학년은 4명, 2학년 5명, 3학년 6명, 4학년 6명, 5학년 4명, 6학년 4명. 조촐한 가족 같은 학교입니다. 아이들이 참 행복하게 노는 모습이 보이고요. 그러니까 이 학교를 지나서 경매 물건으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. 그리고 알아보니까 이게 2024년도에 이 동네에 상수도 공사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동네가 상수도도 들어오고 이제 학교 때문에 또 더욱 공사를 했을 것 같습니다. 지도로 마을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. 경매물건이 있고 여기 백전초등학교 있고 주변은 온통 농지와 산입니다. 이렇게 하천이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주변에 진짜 뭐가 없다. 여기 아라리 쉼터 슈퍼 하나 표시되어 있는데 이 슈퍼가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는 또 미지수죠. 자, 좀 더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경매물건이 있고 정성군청이 있는 시내는 상당히 멀어요. 군청까지 가기에 좀 어렵습니다. 하지만 요 남쪽에 하이원 리조트 스키장이 있거든요. 여기 고한역이 있는데 요 앞쪽으로는 가깝고 여기 리조트 앞에 가면은 메가커피, 파리바게뜨
이런 것도 있어요. 왜냐면 관광객들이 오니까 여기 뭐 신세계, 스시, 노래방, 뭐 케이팝 댄스, 한의원 뭐 이런 것들 시골이지만 기본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생활이 그렇게 아주 불편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현장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내가 진짜 시골에 내려가서 한번 조용히 살아보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부터는 경매물건에 숨겨져 있는 조금 위험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. 물론 관점에 따라서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실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경매 기호를 보시면요. 여기 사건 번호 써 있고 이 옆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쓰여 있는데 요거는 일단 무시해도 좋습니다. 제가 바로 설명드릴게요. 지금 이게 신건으로 감정가가 6,700만 원인데 정선에서도 굉장히 시골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건 분명히 유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아요. 오늘 1차 매각 기일인데 낙찰이 되진 않겠죠. 자, 여기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. 대항력이 있다고 앞에 쓰여 있었는데 잘 살펴볼게요. 여기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는 2022년이고 여기 전입되어 있는 분은 전입일자가 2014년입니다. 그러므로 날짜상 대항력이 있는 거는 맞아요.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임차인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여기 임차인의 이름을 제가 J-K라고 할게요. 이제 이니셜을 딴 건데 J-K입니다.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. 그리고 요 J-K 분은 여기 보시면은 채무자 겸 소유자의 전 배우자. 한마디로 전 남편입니다. 전 남편이니까 이혼을 해서 이제 혼인관계가 아니다. 혼인관계가 해소됐다는 거죠. 그러니까 원래는 남편이었는데 물론 우리는 이 집의 소유자와 전 남편인 J-K 이분이 언제 이혼을 했는지는 모릅니다. 다만 2014년부터 같이 이 집에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런 관계인데 아마도 임차인일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. 저는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. 여기까지는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.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요 등기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 등기 요약을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채권 최고액이 6,600만 원입니다. 2022년에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요 근저당권자가 제가 또 보니까 J-K예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과 돌림자가 같다는 얘기입니다. 동일인 아까 전 남편 J-K와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전 남편과 성이 같고 돌림자가 같다고요. 그러니까 아마도 요 근저당권자는 전 남편 J-K의 형제겠죠.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? 성이 같고 돌림자가 같다고요. 그러니까 이 집의 소유자 겸 채무자는 이 근저당권자의 전 재수씨겠죠. 근저당권자는 전 아주버님, 전 시수. 그리고 현재 이 집에는 이 근저당권자의 형제인 J-K가 거주 중이라는 겁니다. 여기까지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.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.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. 여기 살고 계신 분이 동생이라고 칠게요. 그리고 근저당권자가 형이라고 칠게요. 형, 돈 좀 빌려줘. 그런데 우리 아내 집 있으니까 요거 담보로 돈을 좀 빌려줘. 이런 상황이 가능하잖아요. 이런 상황이었다면 아마도 이 소유자 겸 채무자와 이 전남편 J-K는 2022년 이후로 이혼을 한 게 아닐까 뭐 그렇게 또 추측이 가능합니다. 아무튼 현재는 전 배우자라고 쓰여 있으니까 이혼을 한 상태이고 요 전 아주버님이 전 재수씨가 돈을 갚지 않자 경매를 신청한 상황이라는 거죠. 이것도 뭐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. 그런데 제가 진짜 좀 무섭다 그렇게 느낀 점은 뭐였냐면요. 경매물건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. 학교 옆에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국공유지에 붙어 있긴 해요. 붙어 있죠. 학교 옆에 딱 붙어 있잖아요.
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로를 보면은 요 도로, 이제 학교로 들어가는 도로는 당연히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여기 사유지 현황도로가 일부 있긴 하지만 애들 학교 가는데 이거 누가 길을 막겠습니까? 그러면 동네 역적이죠. 그럴 수 없습니다. 다만 학교를 지나서 요 현황도로 또 우리가 봤던 거 있잖아요. 근데 이 현황도로는 국공유지가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지나서 경매물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사유지 현황도로를 또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. 제가 궁금해서 이 도로는 또 누구 도로인지 누구 소유인지 이 토지 대장을 띄워봤는데 거기서 조금 또 놀랐습니다. 왜냐면은 이 현황도로의 소유자가 2명인데 그 2명 모두 또 J-K 2명 다 J-K였습니다. 근데 또 다른 사람 2명이에요. 그러니까 현재 이 집에 사는 분도 아니고 그 집의 근저당권자도 아니고 또 다른 형제 2분이 이 현황 도로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. 그분들은 도시에 살아요. 그런데 암튼 이 현황 도로의 그 주인이 역시 형제라는 거죠, 형제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이 도시에 사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무섭게 느껴질 수 있어요. 왜냐면은 이 집에도 J-K라는 형제가 살고 있고 그 집의 근저당권자도 또 다른 형제이고 이 도로의 소유자도 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형제이고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겠다, 무섭다, 혹시 텃세 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무섭게 느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이거는 해결이 가능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지금 전입상으로는 대항력이 있는 여기 형제가 한 분 살고 계신데 이 집을 경매로 넘긴 근저당권자는 자기 돈을 받고 싶은 사람 입장이거든요. 그리고 이 집에 살고 있는 형제 입장에서도 자기 형제한테 빌린 돈이 있으니까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돈을 회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면 마음이 편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집에 진짜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에 가서 살고 계신 분을 만나보시고 실제로 임대차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면은 분명히 요거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도로 문제 역시 형제가 갖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 사용은 어떻습니까? 이런 것도 물어보면은 분명히 현장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은 여기 정선 산속에 있는 진짜 시골집 어떻게 보셨나요?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모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, See you again!